안녕하세요. 제로섬 부동산TV 최수상입니다. 요즘 전세대출 금리도 높고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다는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파트 임대 거래도 확실히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하는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으로 자취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월세로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와 가격을 보시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집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조건이 맞다면 이제 계약으로 진행하실 건데,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입주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집주인과 간단하게 협의하는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 첫 번째,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무조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주로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곳은 임대인이 관리자를 따로 두어서 그분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는 꼭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관리자들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 즉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계약금 입금 계좌를 대리인이나 관리자분들 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본인 계좌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분들에게 계약금 입금하지 마시고 꼭 집주인, 소유자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입금한 계약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할 것은 내가 계약하던 집의 월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로 계약하는 집은 거의 담보대출,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근저당권 설정된 날짜가 소액 임차인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이 그 날짜에 소액 임차인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금액 안에 계약하셔야 나중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소액 임차인의 기준 시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소액 임차인 모르면 월세 보증금 이렇게 날립니다라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계약금을 입금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실 건데요. 여기서 세 번째 체크할 부분은 계약하실 집 상태를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계약할 집을 보지 못하고 대체로 보여준 집을 보고 계약금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도 상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꼭 계약하실 집을 실제로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실 때는 누수된 자국이나 곰팡이, 그리고 배수, 수압 등 여러 시설물들을 체크하시고 또 옵션으로 설치된 시설물까지 체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집을 보신 후에는 육안상에 보여지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꼭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계약서를 작성하실 건데요. 여기서 체크해야 할 네 번째, 원상복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된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중개사분이 특약에 임차인은, 즉 세입자는 계약 당시 임대물건을 계약 만료 시까지 보장할 책임을 지며 시설물 및 파손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단 자연마모나 생활기세는 제외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나 흡연금지 등 임대인이 안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나 파손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셔서 계약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우리가 임대로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가는데 그 금액을 만기 퇴실하실 때 임대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니 내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시면 꼭 이사 나가실 때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체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잔금을 치르시고 입주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 여섯 번째는 입주 후 집 상태 체크하기입니다. 입주하시고 보시면 계약하실 때 보이지 않았던 개선의 하자들이 보일 거예요. 꼭 사진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중개사나 집주인한테 사진을 보내고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퇴실하고 나가실 때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자주 영상을 못 올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감동적인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댓글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유익이 되는 정보와 힘이 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나름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제 삶에 큰 감동과 도전 그리고 위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